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35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박다원 어디 가니님 오셨고요. 김선희님, 푸른숲길님, 푸른시인님, 일랑일랑님, 금빛 골드님 오셨습니다. 황지영님도 오셨고요. 그 다음에 호프님, 마이데얼님 오셨습니다. 고속도로 장관님, 프리지아꽃님 오셨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자. 소정님 정말 오래간만에 와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예, 청도 귀농청광님도 오셨네요. 김미연님 오셨습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이제 제가 준비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이화영 지사의 진술 조작 의혹과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검찰이 또 밀실에서 무언가 조작을 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그런 의혹이 들고 있어요. 자, 밀실 거래라기보다는 밀실 조작이라고 하는 게 더 맞겠죠? 자, 이름을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또 밀실 조작, 또 밀실 조작입니다. 자, 이게 제가 조금씩 하다 보면은, 방송을 하다가 보면서, 내가 이 말을 잘못 썼구나라는 걸 발견할 때가 되는데, 자, 밀실 조작입니다. 자, 검찰이 또 밀실 조작을 벌일 거다라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되기 시작합니다. 왜? 또? 뭐? 왜 그렇지요? 자, 그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지난주에 이화영 지사에 대한 공판이 열렸습니다. 8월 8일 날 열렸어요. 원래 예정됐던 8월 8일 날 공판에서 이화영 지사가 진술과 관련돼서 진술서를 내려고 했던 것 같고 그 진술서를 법정에서 확인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산이 됐어요. 그리고 이 과정에서 재판이 파행을 빚었고요. 파행을 빚는 와중에서 사임계를 변호인이 제출하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변호인은요. 이화영 부지사를 변호하고 있던 사람은 법무법인 해광하고요. 법무법인 덕수 두 군데가 있었는데 해광이 나오지 않으니까 덕수에서 대신 나갔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 덕수 입장에서는 해광이 짜놓은 틀에 그대로 들어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했겠죠. 해광은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이번에 안 나가더라도 덕수가 있으니까 덕수가 일단 참석만 하면 재판은 열릴 것이고 그러면 덕수 입장에서는 피고인이 원한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끌려가서 이화영이 만들어 놓은 이 진술서, 검찰과 짜놓은 진술서가 법정에서 제출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는 식으로 시나리오를 짠 것 같은데 덕수 입장에서는 야 내가 미쳤어? 해광이 짜놓은 틀에 내가 왜 들어가? 나는 그런 거 못해 라고 했던 겁니다. 한동훈이 마치 이것을 민주당에서 짠 것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제가 확인해 본 바는 그래요. 해광이 덕수한테 그러니까 김태형 변호사, 김영태 변호사한테 다 이걸 뒤집어 씌우려고 했는데 김영태 변호사가 내가 그거 왜 써? 하려면 니들이 와서 해 라고 했던 거예요. 상황은 이렇게 된 겁니다. 김영태 변호사가 그래서 법정에서 화를 낸 이유 사실 기본적으로 밑바닥에 깔려 있는 거는 아니 해광이 다 깽판 쳐놓고 내가 가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눈 뜨고 코 베이는 거 보라고? 나 그렇게는 못하지 라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김영태 변호사가 강하게 검찰을 압박하고 변호인 재판부를 강하게 비판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 그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자, 한동훈은 뭐 민주당에서 뭐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재판을 뭐 어쨌다는 등 뭐 마피아 운운하고 있는데 그 개새끼지. 그 한동훈 별로 영화를 그렇게 영화 많이 보는 애인가? 툭하면 영화를 가지고
뭐 영화에서도 못 본 장면이라는 등 영화에서 나오는 뭐라는 등 아이고 누가 보면 아이고 저 아이고 씨 헐리우드 키드인 줄 알겠다 이 자식아. 자 여하튼 이화영 부지사의 재판이 이렇게 파행이 됐었습니다. 검사와 변호인 간의 고성이 오가기도 했죠. 심지어 검찰이 변호인을 무시하는 모습도 보이고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검찰한테 강하게 대들기도 하고 그래서 검찰한테 당신이라고? 라는 말을 이렇게 썼다는 게 이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검사가 이래요.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재판을 진행하게 해달라. 아니, 변호인이 출석을 했는데 무슨 국선 변호인을 운운합니까? 자, 검찰이 어떻게 보자면 먼저 선제 공격을 한 거죠. 왜? 이 덕수는 사실 그 해광에다 재판을 맡겨놓고 지금까지 출석을 안 했던 거예요. 근데 해광에서 갑자기 안 나타나니까 어쩔 수 없이 나간 거란 말이에요. 나갔는데 보니까 해광이 장난질을 다 쳐놨어. 덕수가 가만히 서서 눈 뜨고 코 베이고 나쁜 놈이 되게끔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덕수로서는 도저히 못 받아들이지. 저 이거 아닙니다. 이거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라고 하니까 검찰에서 어이 저 지금까지 나오지도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나와가지고 깽판을 치고 그래! 라는 거지. 아니 깽판 나오든 안 나오든 지금 내가 나왔잖아. 그랬는데 내가 볼 때 이렇게 변론하면 안 돼. 그러면 못하겠다 라고 하는 게 정상이지.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 지금까지 안 나왔잖아 라고 하면서 바꿔주세요. 변호사 바꿔주세요. 이런 거예요. 국선 변호인을 통해서라도 재판을 진행하게 해달라. 변호사 바꿔주세요 라고 한 거야. 변호사 바꿔주세요는 누가 할 수 있다? 이화영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변호사 바꿔주세요를 누가 했다? 검사가 했어. 월권 맞죠? 그러니 야 네가 변호사야? 네가 피고인이야? 라고 할 밖에. 그런데 그 말 가지고 시비를 건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네가 변호사야? 라는 말이 나온 거였죠. 이걸 가지고 이제 뭐 언론에서는 뭐 의도적으로 깽판을 쳤다는 등 변호인이 그 법정을 소란스럽게 했다는 등 뭐 판사 역시 변호인을 질책했다는 등 뭐 생쇼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하나 봅시다. 법정에서 이렇게 소란이 벌어지고 이렇게 법정에서 소란을 일으킨 변호인이 곧바로 거기서 사임계를 내버려요. 왜? 싸움을 벌였으면 싸움을 계속 해야지 왜 사임계를 바로 내버렸을까? 사실 저도 이 부분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었어요. 아니 그리고 재판이 잘못 진행되고 있다는 거를 알았다면 사임계를 낼 게 아니라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왜 사임계를 내버렸을까? 라고 했더니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김영태 변호사는요. 일부러 깽판을 부린 것이 아니라 가보니까 이 법무법인 덕수, 김영태 변호사가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가서 꼭 뚝딱지 노름만 하고 어버버버 쳐다보다가 나올 수밖에 없는 법무법인 해광에서 만들어 놓은 이 꼼수, 해광과 검찰이 만들어 놓은 덫에 딱 걸려드는 상황이었던 거죠. 자, 해광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이렇게 꼼수를 부려놨어. 검찰하고 장난질을 쳐가지고 뭔가 만들어 놨어. 근데 이게 들켰어. 그래 들켜가지고 이제 이화영 부지사 부인한테 막 그 욕먹고 민주당으로부터 질타당하고 이런 상황이야. 이 상황에서 이화영 지사의 진술, 자신들이 꾸며놓은 그 가짜 진술을 그 해광이 그대로 들고 내면은 욕먹는 건 둘째치고 증거 능력조차도 인정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죠? 저 변호사가 검사하고 짜고 진술 조작했대. 근데 그 진술을 그 법정에 그대로 낸다? 판사도 그걸 받아들이기가 대단히 부담스럽죠. 이게 앞으로 상급 법원에 가서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고 자칫 잘못해가지고 진짜 무슨 욕을 들으면 혹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판사 탄핵 같은 거 당할는지 어떻게 알아? 모른단 말이야. 자, 그런 상황이니까 해광은 여기서 살짝 빠진 거예요. 그러면서 그 역할을 누구한테 뒤집어 넣었다? 덕수의 김영태 변호사한테 뒤집어 놓은 거예요. 다 짜놓고 김영태 변호사는 이게 뭐지? 하고 어버버버 하고 있다가 눈 뜨고 코 베이게끔 만들어 놓은 덫을 만들어 놓았던 거예요.
근데 김영태 변호사 가보니까 그게 아닌 거야. 야, 아니야. 나 이거 여기에 동의 못해. 재판 스톱!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상황이 그렇게 된 겁니다. 외부에서 일부러 김영태 변호사 보고 하지 마라. 재판 깽판 치라고 한 게 아니라 김영태가 가서 보니까 네 함정이네. 해광 지들이 욕 안 먹고 모든 책임을 덕수 김영태한테 다 뒤집어 씌우려고 함정 팠네. 자, 그렇잖아요. 해광이 증거물로 제출한 거는 믿을 수 없다가 되겠지만 또 다른 변호인인 덕수에서 냈다 그러면 또 다른 변호인 덕수도 안 믿는 건 아니죠. 여기 이 사람 진보진영 판사잖아. 진보진영 변호사잖아.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받아들일게요. 요렇게 하려고 했던 거예요. 요거. 해광이 내면은 증거 능력을 인정해주기 부담스럽지만 이거를 외영상이나마 어쨌거나 덕수 김영태가 냈다고 하면은 증거 능력 인정해주기 상당히 수월한 거야. 정치적 부담이 덜한 거야. 요걸 짰다고 요거를. 근데 김영태가 그걸 넘어갈 사람은 아닌 거지. 그래서 거부한 겁니다. 자, 그래서 김영태 변호사가 재판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 재판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다고 막 얘기를 한 겁니다. 공소장에는 법인카드만 있는데 엉뚱한 얘기로 지난 1년 동안 딴 재판을 하고 있다. 대북 송금이 공소장에 있냐 없지 않냐 이건 거론되는 것부터 막았어야 한다. 그리고 지금 보니까 김성태 그 쌍방울 회장이 이해찬을 거론하면서 이화영을 협박한 것 같은데 자, 이 상황에서는 재판 못해! 라고 하고 야, 이런 재판 하려면 나는 빠질게! 하고 딱 사표를 던져버리고 나간 겁니다. 이 상황이 되면요, 사실 22일 날 재판이 열릴 예정인데 이 22일 날 재판도 제대로 열릴 것인지 솔직히 조금 의심스러워요. 해광 입장에서는 지금 이 상황에서 해광이 못 나와요. 그러면 진짜 욕먹을 거야. 욕먹는 건 둘째치고 뒷감당이 힘들 수도 있어요. 정치적으로 이게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듯이 탄핵을 당한 여러분 사법농단 파문에서 사법농단에 연루가 돼가지고 탄핵 대상이 됐던 그 판사 임성근 판사가 이 해광의 그 대표 변호사로 돼 있어요. 그리고 검찰 중에서 황철균이, 김후균이니 그 쟁쟁한 특수부 검사들이 다 거기에 포진돼 있어요. 자, 보세요. 재판 거래에 포함이 됐던 그래서 탄핵을 당할 뻔했던 전직 판사와 오랫동안 검찰에 머무르면서 검찰의 단물만을 빨아먹고 살았던 특수부 검사들이 만든 로펌. 그 로펌에서 진술 조작, 협잡, 자기들 검사들과 짜고 말 그대로 진술 거래를 해가지고 양형 거래를 해가지고 재판 거래를 해가지고 만든 진술 요거를 증거물로 냈다. 이거 두고두고 문제되지 않겠어요? 지금 당장 무슨 결과가 좋게 나올란지 몰라도 두고두고 시비거리가 될 겁니다. 해광으로서는 이러고 하기 힘들 거예요. 부담스러울 거예요. 도망가고 싶을 거야. 임성근 다시 한번 지 이름이 거론되는 거 싫을 거야. 자, 그렇다면 여러분 22일 재판도 제대로 진행이 되기 어려울 거다라고 밖에 볼 수 없겠죠. 이 상황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고 나면은요, 다음 달 9월 달 정도가 되면은 이화영 지사 석방을 해야 되는 구속기간 만료가 다가옵니다. 이화영을 내보내줘야 돼요. 그 전에 뭔가 얘네들은 쇼부를 쳐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검찰로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다른 조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미 한 차례 저지된 이 증언 조작을 만회하기 위해서 더 미쳐 날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검찰은요, 이미 이화영 진술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증거 능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그러려면은 해광 대신에 덕수를 이용했던, 덕수의 손을 이용하려고 했던 거였는데 그것마저도 실패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다음 차례로 검찰은 뭘 해야 될까요? 새로운 조작을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조작은 조작으로 덮어야지. 그죠? 게다가 검찰을 다급하게 만드는 게 또 있습니다. 이해찬 전 총리가 곧 등판할 수도 있다라는 소식이 들려요. 이해찬 전 총리가 등판하면 이 상황이 상당히 재밌어질 겁니다. 검찰로서는 그 전에 이화영으로부터 새로운 진술을 받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검찰이 뭘 하고 있다? 이화영 부지사의 가족이나 변호인의 접견 자체를 막고 있습니다. 마치 유동규가 석방을 한 달 정도 앞두고 갑자기 진술을 바꾼 것과 매우 비슷한 상황이 되는 겁니다. 검찰은 이미 한 차례 뒤집어 놓은 그 진술을 뒷받침하기 위한 새로운 증거 조작에 들어가고 있을 거고, 그를 위해서 현재 이화영을 감옥에 가둬두고 있는 거로 보여집니다. 자, 걱정스럽죠? 장희용님, 나라가 미쳐 돌아갑니다 라고 하셨어요. 그렇습니다. 샛별 하나님, 이화영 부지사 사모님만큼 단단해져야 하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푸른 숲길님, 검색하면 떠오르는 게 조작이라고요. 그래서 이화영 부지사, 참 여러 가지 참 우리로서는 서운한 점, 아쉬운 점 많습니다만, 우리가 그 상황을 겪어보지는 못했잖아요. 그죠? 1년 가까이 감옥에서, 정말 자신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 고립돼 있는, 그러면서 계속해서 검찰의 외압과 협박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있다면 참 정신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화영 지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을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도움을 주었으면 하는 바람 가져봅니다. 자, 오밤중의 뉴스 오늘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후원해 주신 분 소개해 드릴게요. 황현님,